고3 4월 모의고사 출제됐던 다양한 통화지표 지문 보겠습니다. 이 지문은 통화지표가 메인 테마이긴 하지만 통화지표를 보려고 이걸 리스트에 넣은 건 아니고요. 통화 자체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제 비문학 지문을 보다 보면 통화라는 말 자주 나오는데 통화 자체가 뭔지 감을 못 잡는 친구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통화, 그 다음 통화량, 그리고 통화 얘기할 때 유동성이라는 말 같이 많이 출제가 되죠. 그러면서 신용창조가 지금 또 설명이 되고 있는데 최근 기출에서도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좀 다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단에서는요, 일단 이 글의 테마가 이제 주요 토픽이 뭐야? 라고 해서 통화 정책이 왜 중요한지, 통화량이 물가 변동, 실업률,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 그걸 제시하고 있는데 저랑은 4번 문장을 좀 꼼꼼하게 읽겠습니다. 현금뿐 아니라 현금으로 바뀔 수 있는 성질인 유동성을 가진 금융상품까지 통화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통화라고 하는 게 뭔데? 통화라고 하는 건 현금, 그러니까 돈, 이랑 현금으로 바뀔 수 있는 성질인 유동성. 자, 그러니까 유동성이 뭐냐면은 딱 현금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금방 현금으로 바뀔 수 있는 성질을 유동성이라고 해요. 그것을 가진 금융상품, 이 금융상품 여러분들이 제일 아는 기본적인 금융상품이 예금이랑 적금,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많겠죠. 그래서 은행에서 뭔가 상품이라고 제공하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까지 통화에 포함된다. 그래서 1문단에서는 이 통화라고 하는 게 뭔지를 좀 잘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지문 전체에서 2문단을 사실 설명하고 싶어서 이 지문을 선정을 했거든요. 이 지문에서 뭘 설명하고 있냐면 신용창조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1번 문장에서는 통화 형성 과정을 설명을 한대요. 자, 2번 문장입니다. 통화는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여, 자, 여러분,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은 중앙은행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은행이 중앙은행 말고 또 뭐 있나요? 하면 시중은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은 시중은행을 통해서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주거래은행은 하나은행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길거리 다니면서 볼 수 있는 뭐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그 은행들은 시중은행들이고요. 그것 말고 대한민국의 화폐를 발행하는 한국은행이 있는 거야. 거기가 중앙은행이에요. 거기만 화폐를 발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화폐를 찍어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주체, 개인이나 기업한테 공급을 했어요. 그래서 통화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중앙은행에 발행한 화폐를 본원통화라고 해요. 자, 본원통화의 일부는 현금으로 유통되고 해서 이 돈 가지고 써요. 떡볶이도 사 먹고 이것저것 사 먹고 투자도 하고요. 그리고 일부는 은행에 예금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비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투자도 할 텐데 은행에다 예금을 하는 것도 투자가 되겠죠. 이자 수익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혹은 돈을 보관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죠. 자, 예금은 경제 주체가 금융기관에 돈을 맡겨놓는 것이므로 이들의 요구가 있으면 현금으로 바뀔 수 있는 유동성이 있어 통화에 포함이 됩니다. 자, 아까 1문단 다시 올라가시면 통화가 뭐라고 있어요? 현금뿐 아니라 현금으로 바뀔 수 있는 성질인 유동성을 가진 금융상품까지 통화야 라고 해서 예금으로 기록된 것도 통화라고 본다는 거예요. 근데 자, 그런데 나오게 되면 지금 전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좀 더 집중해 주셔야죠. 이 예금 중 일정 비율만 예금자의 일출에 대비해서 지급 준비금으로 남고 나머지는 대출된다. 이 예금의 일부가 대출되면 대출액만큼의 통화가 새로 만들어지는데 이를 신용창조라고 한다. 저 지금 이거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대출액이라고 하는 건 돈을 새로 찍어낸 건 아니에요. 돈 찍어내는 건 누구라고요? 중앙은행이라고요. 일단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해서 찍어가지고 공급하는 것도 통화를 창출해서 공급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또 신용창조가 되는 부분이 뭐라고? 통화가 새로 만들어진 게 뭐라고? 대출을 해주게 돼도 신용창조가 새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선생님이 은행에다 예금을 했어요. 그럼 선생님 뭐라고 생각해요?
그 예금은 내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돈이야. 그래서 예금한 사람도 이 사람이 자신의 돈이 이만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 받은 사람도 내가 은행에서 이 돈을 받아서 내가 소비를 하든 투자를 하든 할 수 있지. 대출 받은 사람도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났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그만큼의 통화가 새로 만들어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찍어낸 화폐가 늘어난 건 아니지만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증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시를 들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1만 원이 자 이제 시중에 대출이 됩니다. 이 예금액 1만 원은 그대로 통화량에 포함되어 있는 채,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금은 통화에 포함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통화에 포함돼 있어요? 나 언제든지 저거 뽑아다가 돈 쓸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동성이 있어서 예금도 통화예요. 그래서 만약 김다래가 하나은행에다 예금을 했으면은 김다래는 하나은행에다 언제든지 내 돈 다시 줘 라고 하면 받아서 쓸 수 있는 돈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통화예요. 근데 안 쓰고 있죠. 안 써서 은행은 이걸 다른 사람한테 대출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대출 받은 사람도 이 돈은 내가 대출 받아서 쓸 수 있는 돈이야 라고 해서 통화량에 추가가 되는 겁니다. 자, 핵심 정보는 뭐냐면 7번 문장이에요. 대출되면 통화가 새로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이 대출 받아가지고 또 누군가는 다른 데다 예금을 하고 혹은 소비를 하고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예금 대출에서 이러한 신용 창조의 과정이 반복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중앙은행이 찍어낸 돈보다 몇 배 많은 통화량, 그러니까 제가 통화량이 돈이라고 했는데 돈이 무한정 불어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찍어낸 돈은 정해져 있고요. 그들이 예금하고 혹은 대출하고 각자의 어떤 소비 패턴에 맞추어서 지출 패턴에 맞추어서 지출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늘어나게 되는데 이 증가된 배수를 통화승수라는 용어를 쓴다고 합니다. 자, 10번. 다만 유통되던 현금이 다시 은행에 예금되더라도 선생님 그러면은 누군가 대출받아서 또 예금하게 되면 그것도 통화량이 증가하나요? 라고 했을 때 아니요. 시중의 현금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통화량의 변화가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되게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시 생각하시면 돈을 찍어내는 기관은 중앙은행이에요. 그리고 이 돈, 화폐가, 통화가 이제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닐 때 시중에 소비될 수도 있고 은행에 예금될 수도 있고 예금된 돈이 또 대출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예금된 돈도 통화고 대출된 돈도 통화란 말이죠. 그래서 예금된 돈은 내가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커서 얘도 통화라고 치는 거고요. 대출은 내가 이걸 갖다가 또 사용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만큼 내가 쓸 수 있는 돈이야.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통화라고 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금대출이 반복되면서 신용창조가 늘어나고 해서 창조된 신용이라고 하는 건 결국 대출액만큼의 통화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찍어낸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통화승수가 증가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공부를 해두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문단이 사실은 메인인데 3문단은 그냥 정리된 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통화지표를 2003년 이전과 2003년 이후로 나누고 있었어요. 그래서 2003년 이전에는 통화, 총통화, 총유동성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통화보다 총통화가, 총통화보다 총유동성이 유동성이 점점점 낮아지는 그런 어떤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2003년 이후에 이 카테고리를 바꿉니다. 협의통화, 광의통화, LF 이 세 가지로 카테고리를 나누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협의통화에는 요구불 예금이랑 수시입출식 저충성 예금 얼마나 빨리 꺼내 쓸 수 있는가. 그리고 광의통화는 정기예금인데 2년 미만이니까 2년 안에 꺼내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2년 이상의 예금 플러스 모든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을 LF라고 카테고리를 나눈다라고 지금 이제 다양한 이 지문의 제목이었죠. 다양한 통화지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광의통화, 협의통화, LF가 어떤 쓰임새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고 이제 지문이 끝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공부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통화에 대한 지문이고 통화 정책이 왜 중요해? 형성 과정 그리고 다양한 통화 지표를 설명하는 걸로 글이 마무리가 되고 있었다. 요렇게 생긴 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저는 이 이문단을 배경지식으로 잘 가지고 계신다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를 좀 보시게 되면은 이거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여기 24번으로 그 당시 출제됐던 세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김씨, 이씨, 박씨의 사례를 가지고 이 지문을 여기에 적용해서 이 지문에서 배웠던 신용창조를 한번 풀어보아라 이거거든요, 여러분. 복잡하게 계산하셨을 수 있는데 선생님이 드리는 팁은 뭐냐면 대출했다만 보면 오케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아까 그 신용창조 지문 설명할 때 어디 갔어? 신용창조 지문 설명할 때 중앙은행 화폐를 발행을 하는데 예금도 통화에 포함되고 대출액만큼 통화가 새로 만들어지고 이걸 신용창조라고 했잖아요. 그럼 신용창조의 핵심은 뭐냐면 대출이 되면 대출액만큼 통화가 새로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럼 문제로 다시 돌아오셔서 여기 지금 1, 2, 3, 4, 5번 선지가 신용창조가 발생했기 때문에 대출하면 대출한 만큼 신용창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대출이 됐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기 설명을 보시면은요. 자, 100만원 현금 생겼어요. 이거를 예금으로 입금했습니다. 근데 자 그럼 이것도 통화예요. 근데 이 은행이 10만원만 남겨놓고 90만원을 다른 사람한테 대출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대출한 만큼의 통화가 더 많이 생겨서 신용창조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출했어요. 대출한 만큼 90만원치만큼 지금 신용창조가 된 겁니다. 그랬는데 이걸 또 예금했다가 B은행은 이걸 9만원만 남기고 81만원을 또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출받은 81만원을 모두 C은행에다가 예금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지금 100만원이 얼마나 증가했니? 라고 할 때 대출된 게 90만원, 81만원이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통화량이. 그럼 100 더하기 90 더하기 81 하게 되면은 271만원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었던 100만원을 가지고 은행에다 예금 대출 하면서 세 사람이 총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271만원으로 늘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요게 이제 신용창조를 설명해주고 있는 문제인데요. 괜찮은 문제라서 저랑 이제 좀 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수업 영상에서는 풀지 않겠습니다. 이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지문에서 또 공부할게요. 안녕.